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 그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 그럼요. 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송희 씨는 어때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연애할 때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을 그냥 밥 먹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아직 들으셔야 될 텐데 이제.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말고 나라, 어떤 국가가 네. 부러워서 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요. 독일이요? 예, 독일은 우리보다 먼저 이제 통일을 이룩했고 또 동독과 서독 사람들 언제나 헤어져 있었냐는 듯 네. 진짜 화합하고 네. 함께 경제 발전을 이뤄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북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먼저 통일을 했고, 저도 그런 점에서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일 한국을 그려보면서 특별한 손님과 함께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일까.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가지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네, 성희 씨 앞서 그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독일은 네. 통일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참 부러운 국가죠. 그렇죠. 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과 자본주의인 서독이 통일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국가긴 한데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면 많이 다른 부분도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인원할 때 독일 이야기가 좀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은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중앙대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교육을 네. 독일의 교육과 비교하시면서 네.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네. 진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예. 그 김누리 교수님 그 이렇게 신작 책을 내신 걸 보고 예. 제가 정말 몰랐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나오신다라고 해서 나 평소에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지금 좋네요.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네. 나왔어요. 사실 저희 둘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지식을 한번 뽐내보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 최근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돌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거는 5월 1일 날 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가짜 뉴스였다 네. 이렇게 좀 밝혀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독일의 경우는 제가 이런 유사한 사례를 못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거짓된 잘못된 이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 99% 이상 뭐 사망했을 것이다. 예. 확신. 뭐 이런 뉴스를 누군가 얘기하면 그걸 또 다
퍼다 날라서 네. 그러게 사회적으로 말이에요. 이슈가 예. 돼버리고 예.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상황이 네. 통일을 좀 더 멀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그러니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네네. 아, 교수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통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통일 지향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에요. 예. 네, 그래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은 정말 예. 그 내용들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특별하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왜 통일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뜻으로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외세에 의해서 갈라졌고 우리 지난 한 세기라는 게 굉장히 이 분단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사실은 뭐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는 쉽죠. 네.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네, 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우리 의지에 반해서 갈라진 것이니까 네. 이게 합쳐진다는 것은 뭐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자연스러운 네.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하겠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잘 사실 보이질 않죠. 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서로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통일이 현실적으로 네, 빨리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어렵다. 큰 기대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통일은 어차피 돼야죠. 통일이 아이고.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네네. 네. 어차피 돼야 되는 것인데 괜찮아요. 아니, 물을 쏟으셔가지고 제가 예, 통일이- 손으로 이렇게 설명해 예. 주시다가 예.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은 뭐 그런 것인데 그건 뭐 우리가 당연시하는 목표인데 그 과정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짧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서로 많은 대화를 논의가 통한,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통일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네. 평화 체제는 빨리 와야 돼요. 평화 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통일이 아니라 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네. 절대 명제예요. 네네. 네. 그 명제 하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평화 체제가 빨리 와야 되는 것이고 평화 체제 속에서 통일은 양 체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현재 네. 어차피 이게 평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은 어떻게? 이제 정전 체제로 돼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화 체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호 간에 완벽한 영속적인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네, 네. 사실상 전쟁 상태에 대한 종식은 종전선언이라든가 종식은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분단선, 네. 휴전선에 더 이상 군인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통일은 우리 남북 간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예. 왜 우리는 통일하고 싶은데 왜 남조선은 저렇게 통일을 응해 안 줄까 이런 궁금증이 정말 많았어요. 아, 예. 오히려 그 책임은 남쪽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근데 게 제가 있군요.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는 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은 이래서 쉽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다라고 하면은 99% 다 찬성입니다.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그 의지력이 매우 그 좋게 생각해요. 우리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그리고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국경 지역에서 이제 그 브로커 분들한테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냐면 야, 곧 통일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그랬었죠. 네, 제가 진짜 그 우리 여기 그 남한 분위기도 너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북한 쪽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제 여기에 그
독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독일의 그 분단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근데 과연 남북 간의 이런 그 통일이라든가 평화 체제가 과연 정말 안정적으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탈북민으로서.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 남한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그것은 그냥 인상에 대한 비평이고요. 네네.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지 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네네. 사실은 북한은 지금 독일 같은 방식으로 네. 동독이 이제 좀 힘이 약한 네. 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힘이 강한 쪽으로 네. 하나가 됐다, 합병이 그렇죠.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북한은 사실은 지금 통일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북한 체제는 최소한 북한 주민이랑 다를 수 있죠. 네. 북한 정권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네. 열렬하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는 상당히 반대일 수도 있죠. 조심스러운 네네. 그런 입장이 이미 분명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부딪혀 오는 거겠죠.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이건 이제 간단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과 비슷한 점, 뭐 일단 인구수, 뭐 이 네. 정도 비슷하고 면접,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표면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좀 보고 계신지.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제 우선 독일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할 때 차이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네. 그렇겠죠. 예,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독일은 분단됐다고 전쟁을 한다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한 분단이에요. 말하자면 네. 연성 분단. 네네. 근데 우리는 전쟁까지 했잖아요. 내전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하드한 분단이 아주 경성, 센 분단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거기서 우선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쨌든 남북 간의 증오의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요. 네. 독일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갈라지긴 했으나 네. 자기들끼리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기 아. 때문에 없었죠. 예. 우리랑 큰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 네. 민족. 네.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니까 네. 하나가 돼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랑 정반대예요. 우와. 우리는 이제 민족이란 말이 굉장히 어때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의미인 것 좋은 같잖아요. 의미.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우리 성현입니다. 예, 예, 예. 예. 황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예, 되겠죠. 예. 우리 황 선생님한테 아니부터 어르신들이 황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예, 황 네.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황 선생 민족주의자 아닙니까? 이러면 어때요? 근데 느낌은 이상한데요? 민족주의자 아니세요? 그러면 예, 예. 불쾌해요? 아니면은 약간 불쾌한 느낌도 좀 그래요? 있기도 하면서도 좀 어. 좋은 것인가? 나는 뭔가 조금 어. 영웅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신 혹시 민족주의자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쁜 의미를 떠올리진 않거든요. 네, 맞아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김구 선생 아니면 네. 안창호 선생, 안창호 뭐 선생님. 윤봉길 의사 네, 네. 이런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네, 네. 민족주의자란 말이. 네, 네. 그런데 독일 사람한테 당신 혹시 나치오날리스트입니까? 나치오날리스트예요, 독일 말로는. 네. 그럼 벌써 나치가 들어가잖아요. 민족주의자가 나치로 그렇죠. 가는 거군요. 예, 오. 그래서 독일에서 당신 혹시 나치오날리스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싸움 나요. 어머. 그건 굉장히 무례한 예. 질문인가요? 무례하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함의가 독일에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치즘 때문에. 나치 때 워낙에 네.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들의 네네. 불행한 과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랑 네. 민족이라는 게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네. 한민족이니까 뭉쳐야 된다 이런 건데 네. 그 자체가 독일과 우리의 큰 차이, 정반대의 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또 다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는 지식인들이 네. 다 통일에 반대했어요. 네. 진짜요? 네, 지식인들이 좀 오. 반대하고 와.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반대를 뚫고 통일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네. 지식인들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랑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지식인들이 반대한 이유는 동독 지식인도 반대했고 서독 지식인도 반대했어요. 이제 서독 지식인들은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귄터그라스라고 지난번 노벨 평화상 받은
노벨 평화상이 문학상이죠. 네. 문학상 받은 작가인데 양철북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양철북의 그 원작자예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독일이 아우슈비츠라고 있잖아요. 네. 유태인을 강제 수용소에서 많이 죽였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유태인을 학살한 것의 상징이 아우슈비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우슈비츠의 역사가 있는 한 독일은 통일을 요구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왜 이런 말을. 우리는 지금 무슨 통일을 하냐? 네. 아우슈비츠를 저지른 놈들이 우리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우리가 무슨 통일을 해? 그러니까. 죄짓고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와, 그런 충격이다. 느낌이군요. 완전 그렇게까지 충격인 것 그렇게까지 같아요. 얘기를 네.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그것도 한 요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의 경우는 좀 큰 거시적인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통일 네. 문제를 접근을 한 거예요. 네. 그건 뭐냐 하면 그라스식으로 말하면 독일 통일의 문제의 본질은 네. 독일이 유럽화될 것인가 유럽이 독일화될 것인가 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복잡한 것 같기도 하죠. 네네. 복잡한데 사실은 흥미롭네요. 예. 복잡하진 않아요. 네네. 네.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로 통일을 한다 그러면 갈라진 두 체제가 하나의 민족이니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형태로 통일이 된다면 네. 중부 유럽에 네. 거대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유럽 전체가 독일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다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네. 유럽이 독일화 된다는 네네.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그라스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독일도 불행하고 유럽도 불행하다. 이렇게 돼선 절대 안 된다라고 그라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통일국가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사실은 통일된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네. 1871년에 통일이 돼서 와. 비스마르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다음에 1945년에 분단이 돼요. 네. 그러면 1871년에서 1945년이니까 74년밖에 안 돼요.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의 역사. 독일의 그럼- 통일의 역사라는 네. 통일된 나라로서 길질 않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동안에 독일이 한 거는 1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켜.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킨 그 짧은 거예요. 기간 안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야.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국가 독일의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고 네. 그 동안에 그 독일이 세계에 미친 재앙은 너무나 컸죠. 와. 네. 이 민족주의란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 맥락에서 민족은 우월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약간 그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행한 그렇죠. 나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의 경우는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우리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종의 방어적 민족주의가 네. 이제 네. 한국의 민족주의고 이건 정당한 거죠. 네. 그러나 독일의 민족주의는 자꾸 남을 침탈하는 민족주의였기 침략하는. 때문에 아. 이것은 이제 공격적 민족주의고 그렇군요. 이게 이건 완전 부정적 민족주의. 완전 다른 다른 의미네요. 거네요. 그런 역사가 좀 달라져. 네. 네네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쓰신 예.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책에서 독일의 통일은 이제 동독혁명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동독혁명이라는 건 과연 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 동독혁명이란 말은 뭐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처음 예. 들어본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다 처음 아,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서독이 예. 흡수 통일을 했다라고만 알지 그렇게만 알고 그러니까 동독이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건 정말 예. 처음 들어보는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아, 이거 이게 좀 이제 궁금해지네요. 예. 한국에서는 아무튼 그 부분을 자세히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그 말이 좀 낯설 거예요. 네네.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동독인들이 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네. 이제 민주정부를 세운 다음에 네. 선거를 해서 네. 자기들이 통일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것은 동독 주민들이 다 만든 거죠. 그러네요. 서독이랑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이 전체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은 동독의 동독이다. 시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네. 흡수 통일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그렇죠. 거겠네요. 조금 흡수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흡수통일이 그런 아닌 의미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흡수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없고요. 네. 독일에는 아. 흡수통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누가 만든 말이군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저희 제자가 네. 요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얼마 전에 썼는데 요 흡수통이라는 용어 자체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남북이 통일되는 걸 네. 원하는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우와, 만들었겠어요. 정답! 예, 맞아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 이야.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아니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일본, 러시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왜냐면 그 네 나라 중에 어딜 것 같아요? 미국, 음, 러시아. 중국, 다 잘 모르시네요. 러시아? 어디- 사실은 네. 우리 통일에 대해서 가장 죄송한데 교수님 네.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 아, 예. 일본이요? 역시 사실은- 일본 나쁜 놈들. 피디님도 편집하지 말고 무조건 내보내세요. 송희 씨 좀 자제 좀 부탁. 나 일본 이놈들 진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교도통신 기자가 이 말을 처음 썼는데 아, 그랬군요. 예, 그것을 사실은 조선일보에서 좀 열심히 퍼날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 언론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흡수통이란 말 한국에 쓰게 됐고요. 독일에서는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독일 통일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네. 흡수통일이라고 떠올리잖아요. 네네. 완전히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잘못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를 흡수했다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의도도 물론 예. 있었겠죠. 네. 근데 사실은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보면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통일을 주도하고 했던 세력은 동독의 주민들이었고 사실은 그 과정이 좀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그 동독에서는 호네커라고 하는 이제 서기장이 있었는데 네. 이 동유럽에서는 서기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우와. 서기장이 네. 서기장이 이제 최고 권력자인데 이 호네커가 소위 스탈린주의자라고 하는 스탈린주의라는 건 독재적 공산주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민주적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를 민주화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개혁 공산주의자라고 많이 불러요. 네. 네네. 근데 당시 동독에서는 호네커가 스탈린주의자예요. 아주 아. 독재적인 공산주의자였어요. 와. 그런 상황에서 동독 주민들이 말하자면 독재자를 무너뜨렸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호네커가 만약에 시위를 계속하면 무력 진압하겠다, 우와. 발포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위협을 한 거예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독 중에서도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주민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시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렇겠네요. 목숨 걸고 너무나 많은 라이프치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니까 결국은 발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집니다. 와.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혁명이죠. 그렇죠. 혁명. 그게 혁명이죠. 와. 저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네. 너무 좀 가볍게 알고 캐주얼하게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거기 한번 어떤 무슨 장관인가요? 어떤 예. 분께서 잘못 뉴스에서 발표를 해서 서독과 동독이 왕래가 오갈 수 있도록 교통편에 예. 그게 이제 잘못 발표가 말을 하면서 음. 그 통일의 시발점이 되었다. 네. 어떤 그런- 기자가 이제 뭐 네. 기사를 아니, 써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네네. 그 전에 네. 이런 일들 물론이죠. 혁명도 있었고 물론이죠. 이런 일들이 먼저 네.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 그럼요.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럼요. 이야기가 예,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의 뭐 재미있는 일종의 그렇죠. 해프닝이었던 거고요. 네네네. 저도 그때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으니까. 독일에 계셨군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발표하는 그걸 봤는데 네. 제가 봐도 약간 술 먹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술이 약간 그렇게 해서 예, 술 먹고 나온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약간 저 횡설수설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 2시인가 3시 매일 2시인가 3시마다 이 양반이 이제 당시에 동독공산당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정례 브리핑을 했어요. 요새 우리 코로나 정례 브리핑 하는 네네네. 것처럼 네. 늘 정례 브리핑을 네. 하니까 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 전 세계 기자들이 이제 앉아서 그걸 네. 듣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쟁점은 자유여행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여행 자유. 이게 제일 쟁점이었는데 이 양반이 횡설수설하면서 나와가지고 뭐 네. 이 주머니에서 이 종이 꺼내고 종이 저 같은 종이 거, 꺼내고 예. 왔다 갔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러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아. 내 생각으로는 네. 내 생각으로는 오늘부터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와. 근데 여기서 내 생각으로는 이 말이 되냐 이거 예. 우선. 네네. 그렇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라의 발표인데. 그럼 제일 이건 말- 중요한 발표예요. 예.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앉아있던 이태리 기자가 아니 오늘부터라니 도대체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 말로 ab sofort unverzüglich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ab sofort라는 건 지금 즉시 어머.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게 열리는 거야? 지금 소독하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동서독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세계가 이렇게 동구권, 서구권 이렇게 갈리게 되죠. 네. 그걸 아이언 커튼, 소위 철의 장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것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장벽이 아예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그렇죠. 사실은 동서독의 장벽만이 아니라 네. 동서 베를린의 장벽 작게 베를린 보면 네. 그 다음엔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고 와. 더 크게 보면 동서 유럽의 장벽이 무너진 세상에 거죠. 완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네요. 좀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11월 9일 날 동독 혁명이 있었어요. 네. 이미 호네커 정권은 무너진 거죠.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동독 체제 내부가 좀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나 이미 동독 시민들이 민주혁명에 성공한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있었던 그 일은 네. 정확하게 한 달 후 11월 9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동독 정부가 이제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네. 동독 정권을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11월 9일에 11월 동독 9일.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진짜 그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네. 단순히 그렇죠. 어떤 한 사건만 일어나서 네.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 안에서 혁명도 일어났고 이 안에서 어느 해프닝도 일어났고 그런 이게 거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뭔가 하나의 통일을 이뤄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좀 어머. 모르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괜찮죠, 승희 씨? 저 너무 좋아요. 아니 왜냐면 저는 예.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서 그 쓰신 책 중에서 이제 그 동독과 서독에 대한 그 내용을 쓰셨는데 예.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혁명 같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것 같거든요. 북한 사람의 네. 혁명.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그 동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의 그 통일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있을지 네. 제가 정말 잠시 한번 그러니까요. 꿈을 근데 좀 사실은 꿔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그런 네. 내부의 그런 걸 모르니까 사실은 대부분 한국의 네. 북한 전문가들도 아주 자세히 알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모릅니다. 그쵸, 그 안에 네. 상황은 근데 모르죠. 과연 북한 내부에서 네. 그런 민주적인 그런 권리를 요구할 네. 그런 시위를 한다거나 네. 그것이 또 정권에 위협을 준다거나 네. 할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선뜻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희 탈북자분들이 아마 3만 8천 명 시대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탈북자분들은 이제 그 탈북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버는 게 정치적인 색깔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좌우로 정말 많이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탈북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북한 김부자 체제를 비판하면은 너는 뭐 극우냐. 그리고 또 이제 북한 그 내부가 변화를 이야기하면은 북한도 자본주의하다. 장마당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네가 극좌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조금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극우가 아니라 극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에 관심을 갖는 건 이건 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색깔론보다는 이 통일이 어느 만큼 중요한지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거든요. 오늘 네. 승희 씨가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정말 예. 궁금해요. 저는 교수님을 보면서 만나면서 나 진짜 평소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러시죠. 네, 예. 그래서 다 물어보세요. 조금 너무 속상한 게 우리 예. 탈북민들이 예. 그 이제 몇 푼의 돈 때문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색깔론에 이용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속상할 때가 좀 많아요. 예. 네. 예. 질문이 아니라 속상하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거 해결을 해야죠. 또 해결이 다른 됐으면 그 좋겠다. 또 다른 파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이제 그 관련해서는
올해가 네. 독일이 통일된 지 얼마 된 해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네네. 30년. 맞았어요. 예. 올해가 30년이에요. 네. 와, 얼마 네.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30년이니까 한 세대가 된 거죠. 그렇죠. 보통 예. 일반적으로 30년을 한 한 세대로 세대. 잡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된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꽤 오래 지난 거죠. 네.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진짜. 예. 지금 이제 30년 지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동서독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말한 대로 가치관도 다르고 네. 또 뭘 느끼는 감정들도 다르고 감수성들도 좀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서 야 초기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한 5년쯤 됐을 때 굉장히 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 2, 30년 지나면 우리가 40년 따로 네. 다른 체제에 살았으니까 네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30년 지났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해결이 됐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갈등이 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도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그 30년 시간이라는 게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좀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봐요.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도 대체로 네. 조금씩은 해결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통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예상보다는 거의 해소가 안 됐어요. 그게 그렇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와.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은 그냥 뭐 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여기서 차별을 받는 통일 독일에서 차별을 받는 이등 국민이다. 예? 지금 우리 탈북자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남한 사회에서 우린 차별당하고 있다. 네. 실제로 당하는 면도 있고 뭐 많이 그렇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똑같았어요. 당시 동독 주민들도 우리는 지금 통일된 독일에서 사실은 네. 온전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네. 이등 국민 취급을 당하고 있다. 네. 이런 물음에 대체로 70% 정도가 동의했어요. 아. 당시 동독 주민들이. 네. 그런데 최근에 네.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70%예요. 음. 이건 놀라운 결과예요. 사실은. 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이 갈등이. 네네. 세상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네. 남북 간에 통일이 되고 또 뭐 통일이란 말을 쉽게 쓰긴 참 어려운데 네. 저는 통일이란 것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반드시 하나의 나라가 되는 모양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말하자면 국가연합 형태로 아. 남북이 그냥 국가로 있으면서 서로 간에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하는 일종의 일민족 이국가 체제 네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네. 꼭 하나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남북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 것인가.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독일이 그렇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 그래서 지금 송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죠. 지금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맞아요. 세계 시민적인 기본적인 인식이 좀 부족해요. 아직. 네. 네. 우리가 아니 뭐 이게, 하다못해 뭐 지역주의도 아직 청산하지 그럼요. 못하는 이 맞아요. 상황에서 그럼요. 예. 이런 남북의 관계까지 청산이 쉽게 된다. 이건 뭐 그렇죠. 기대를 못할 만한 우리 결과죠. 안에서도 네. 이제 타자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타자와 소통하는 낯선 집단, 낯선 지역 그런 게 이제 우리 그런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북한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남한 주민들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한 사람들은 정상인데 네.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비정상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런 많이 생각하고 생각을 있죠.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솔직히 교수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더 자본주의스럽게 살거든요. 아, 적응을 잘한다는 분들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서울에서 살다가 다른 지방에 가도 그 지방 터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물며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북한의 터세가 더 심하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기 예. 때문에 나중에 저는 이제 교수님 그 생각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게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서로 이해를 하고 여기 문화는 이렇구나, 우리 문화는 이런데라는 그 이해력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네. 우리가 서로 교류가 많아지는 꼭 하나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네네.
통일과 유사한 상태가 네네. 되면 이제 송혜 씨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죠. 정말 큰 거죠. 네네. 양쪽을 자, 매게 해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어요, 승희 씨? 네, 예.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아니 저희가 독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독일 얘기를 좀 앞전에 했다면 예. 이제 우리 남쪽 예, 북쪽 예. 이야기를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지금 해야 될 일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예. 것을 과제로 남겨두셨어요. 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다. 네.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평화 체제가 돼야 된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통일 문제 하면 우리는 항상 북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통일 문제 또는 평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남한 사회가 정말로 기형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여기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네.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아, 남한 사회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정상 국가라고 불리기가 어려운 이게 굉장히 좀 정도의 종합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종합적으로.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사회, 그렇죠. 교육, 문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소위 30대 50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네. 30, 50 클럽 들어보셨어요? 뭐 5천만 명, 그다음에 뭐 그렇죠. 뭐 3만 불. GDP, 네. 3만 불. GDP 3만 1인당 불. GDP가 네. 3만 불.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죠. 이런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7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7개밖에 안 돼요. 예, 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우리나라. 이태리, 이태리.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들어갔어요. 네. 재작년에. 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그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거네요.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몇백 개의 나라에서 7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건 거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인 나라다 그랬죠. 왜 그렇겠어요? 우선 국가로서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못 가지고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민족 자결, 네. 두 번째 국민 주권이에요. 국민 주권의 핵심은 군사 작전권이에요. 네네. 이거조차 우리가 지금 못 가지고 그럼 있잖아요. 미국에 있죠 아직.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못 가져오고 있고 지난번엔 심지어 미국에서 어쨌든 뭐 말로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군수 통제권도 없는 나라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네네.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전시의 작전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가 아는 바죠. 누구겠어요? 미국의 누구겠어요? 대통령 트럼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우리나라에 번역됐죠. 네. 작년에. 네. 거기에 이제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 괜찮습니다. 밴들리. 네, 네. 밴들리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예요. 네. 네. 한국계 교수예요. 네, 리, 네. 밴들리니까 이 예일대 교수가 예일대 하버드대 의학 전문 그런 교수들 20명이 같이 쓴 거예요. 말하자면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거죠. 그 결론은 사실상 정신병에 가깝다는 거예요. 와.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거의 뭐 그러니까 크레이지. 사실은 예? 크레이지. 크레이지죠. 크레이지죠. 영어로 말하면 크레이지. 그렇죠, 우리 예. 그 세종대왕님께서 지어서 한글로 말하면 미친놈. 그렇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로 비현실적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 5,500만, 북한까지 하면 8천만에 가까운 네. 그런 한 민족의 말하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불행이네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기형적인 상황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형적인 국가죠. 두 네. 번째는 기형적인
사회예요. 우리 사회도 기형화되어 있는 사회. 음. 근데 우린 국민들이 그거 전혀 못 느끼거든요. 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죠. 네, 당연한 이렇게 걸로 살아왔으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네네. 내가 잘 네. 살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왜 기형적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대단한 나라를 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잘 산 나라가 됐고 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예요. 맞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새로운 맞아요, 민주주의를. 교수님. 그렇죠. 게다가 간직시켰죠. 최근에는 이 방역까지 잘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한국이란 나라를 야, 저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우월성. 우월성.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면에 있는데 또 다른 아주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지금 16년째 자살률이 사실상 1위예요. 1위. 예, 재작년에 한번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인구 200만 되는 나라가 한 번 1등을 했고 네. 사실상 16년째 1위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OECD 전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게 네네. 다른 나라는 사실 통계로 잘 안 잡히는 나라가 많으니까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OECD, 예, OECD에서 1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사망률이라 그래요. 지금 노동자들. 네. 네.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예요. 이것은 지금 24년째 1위예요. 와. 24년째. 아, 이건 좀 부끄러운 사실이죠. 예, 진짜. 2000년부터 지금이 2020년이죠. 네. 20년 동안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이구. 와. 4만 명. 최소 1년에 2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걸 진짜. 모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기가 사실은 막히네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내전 상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은 내전 상태예요. 자본과 노동 사이에 노동 사이에 지금 내전 전쟁이 벌어져서 상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24년째 1위예요. 네, 그럼 뭐 네. 보이지 않는 내전이죠. 예,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예요. 와. 독일보다 700시간 내지 1000시간 더 일해요. 근데 대체 우리는 왜? 그것을 당연하듯이 그걸 받아들이고 모르고 그걸 어머. 받아들이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꼭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출산율도 세계 꼴찌예요. 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낳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기 싫다라고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고도 맞아요.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출산율이 작년 꼴찌였습니다. 재작년 꼴찌였어요. 작년에 0.98, 재작년 0.92예요. 1도 안 돼요. 1도. 2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의 저출산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 이하가 된 유일한 나라래요. 와. 한국이. 그 정도로 애를 안 낳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란 말 쓰잖아요. 네네. 많이 썼죠. 그 말이 예. 과장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제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아, 이렇게 정치 민주화도 잘했고 네. 이렇게 경제도 발전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방역까지 잘했는데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죠? 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네. 돼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헬조선 요즘 예. 그 젊은 친구들 헬조선 예, 예, 해가지고 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금방 이해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요 이유는 바로 분단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이유가 분단에 있다라고 보시는 예, 거니까. 예. 당연히 분단에서 온 거죠. 어떤 이유에서 예, 분단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왜냐면 지금 강의 이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설명이 막 들어가서 네, 오늘 이거 계속 더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래, 정해진 그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 교수님 예. 저희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오시면 안 되나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니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이 뒷이야기는 우리가 네. 디테일하게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죠 교수님에게. 그렇죠. 요거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계속 주장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 체제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개혁도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좀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평화 정책을 위해서 이런 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게 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에 있죠. 말씀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거기가 큰 그 저 운동장 네. 그 평양에 있는 능라도인가요? 15만 들어가는 네네네. 게 네네. 능라도 거기 가서 연설하셨죠? 네. 그렇죠. 그 연설대로만 하면 돼요. 그 연설대로만 하면. 지금 연설은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없잖아. 북한에 그 연설했을 당시에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조선 대통령 그랬을 맵작게 거예요. 생겼다고. 그래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해가지고 보이부서도 단속하러 다녔대요. 그 저는 이제 전화로 네.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그게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네.
진행된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실제로 거기 이제 같이 수행해서 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분들도 울고 북한 주민들도 울고 네.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아주 좋은 그렇군요. 연설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연설 한번 대통령이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예, 네. 바로 그때 한 연설대로 하면 돼요. 우선 해야 될 것은 네. 지금 금강산 또 개성공단. 네. 이것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하면 돼요. 네. 네. 지금 미국이 계속 개입을 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네. 하는 여지를 자꾸 주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아.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K 방역이 보여주고 있죠. 네.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친미적인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지옥으로의 행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K 방역처럼 우리 방식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뚫어가야 돼요. 네네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기서 멱살 잡으면 또 절로 끌려가고 또 일로 데리고 오면 또 일로 와 있고 네. 이런 일이 정말 다반사였잖아요. 계속 이런 이번했죠. 일의 반복이었는데 정말 이번에 K 방역처럼만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항상 북한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네네. 행동으로서 좀 이런 행동들 보여주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네. 아 오늘 교수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너무 제가 아쉽네요. 교수님 예.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진짜 무슨 말씀? 궁금증 해소가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희 네. 한번 더 초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예. 김누리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